자, 이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물질에 대한 이제 분류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물질은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가 순물질이라는 애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혼합물이라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순물질의 종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자, 하나가 뭐 있을까요? 1번 호원소 물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화합물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혼합물의 경우에는 균일 혼합물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죠? 불균일 혼합물이 존재하죠.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얘 누구죠? 화합물, 그리고 여기는 뭐 혼합물을 서로 비교하는 게 메인 포인트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물질의 특성 담음에서는 이 혼합물 자체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더해졌는데 얘는 둘 다 A, B가 이렇게 하나가 돼버렸어. 그럼 얘네를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얘를 분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A에다가 누가 그냥 B가 더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눈다는 건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한다고 할 때 이렇게 뭐 분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A하고 B를 서로 뭐 할 때 나눌 때 A와 B의 특성 자체가 서로 다르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A하고 B의 특성이 달라.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물질을 분리하는 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질의 특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혼합물 뭐 한다? 분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해서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이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미안한데 여기 있는 요 관련되어 있는 예시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되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누구? 균일 혼합물이 되게 중요하죠. 자, 공기는 비율이 있어요. 자, 흔히 질소라는 애가 있는데 이 질소는 몇 프로 있죠? 공기 중에 78% 있고, 산소는 몇 프로가 있죠? 21%가 있죠. 그쵸? 거의 99%가 존재하는데 아르곤 뭐 0.9%,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0.03%가 있어. 즉 이야기했던 요 퍼센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하게?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혼합물 중에서 뭐가 된다? 바로 균일 혼합물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여기 있는 소금물 있죠. 자, 소금물은 비커 안에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 이렇게 소금이 녹았단 말이죠. 그럼 이 소금이 얘네하고 지금 농도가 약간 다르니까 불균일 혼합물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반바지처럼 생겨있는 요 파트, 빗금치는 요 파트가 바로 뭐가 돼? 용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소금물은 뭐에 해당된다? 용액에 해당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용질과 용매가 특정한 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섞여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 이거 치아 교정할 때 사용하는 애들 있죠? 그치? 그런 애들 같이 합금, 다시 이야기하면 균일 혼합물에는 공기, 그 다음에 소금물,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합금 등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혼합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 있죠. 얘네들은 어떤 내용이지? 그러니까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그렇죠? 섞이지 않는다, 그렇죠? 다시 얘네는 A하고 B가 있는데 이 A하고 B 자체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A하고 B가 전반적으로 다 섞여서 A, B가 되지 않는 경우죠. 다시 그냥 A하고 B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예로 흙탕물의 경우에는 흙과 뭐가? 물의 비율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애를 뭐라고 이야기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이 화합물의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하나가 뭐? 이온 결합 물질이 존재할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공유 결합 물질이 존재하겠죠. 자,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에 누가 있어? NaCl이 있고, 공유 결합 물질에는 뭐 H2도 있고 CO2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은 나트륨과 염소가 서로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상태야. 즉 나트륨과 염소는 서로 다른 애인데 얘네 두 개가 하나가 합쳐져서 바로 뭐가 된 거야? 소금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성질을 갖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성질을 갖는 거, 걔네를 바로 뭐라고 얘기해? 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 또
또 하나 물, 이산화탄소, 방금 얘기하겠죠. 얘네들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잖아. 다시 얘네 뭐라고?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들끼리 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원자들끼리 여러 개가 막 연결이 돼 있는데 죄다 뭐야? 비금속인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되어 있는 공유 결합 물질과 금속과 비금속이 더해져 있는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 다 더해졌을 때 얘네를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화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에탄올 여기다 적을게요. 에탄올은 탄소가 2개고, 그렇죠? H가 5개고, 그리고 뒤에 뭐 들어간다? OH가 들어간다. 얘는 화학식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쪽에 누가 있어요? OH가 있지만 분자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무슨 물질? 호단소 물질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단소는 종류가 몇 개이네? 1개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종류가 몇 개라고? 1개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이렇게 물질을 분류하는데 다시 정리할까? 하나가 뭐? 순물질, 또 하나가 혼합물이 존재하는 거고, 순물질에는 호단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는데 얘는 이제 화학 시간에 되게 많이 배웠던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 존재할 수 있고, 혼합물의 경우에는 비율이 존재하는 뭐가 있다? 균일 혼합물. 그리고 비율이 없는 뭐가 존재한다? 불균일 혼합물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겠죠. 자, 왼쪽 그림 보면 물입니다. 물은 순수한 뭘 이야기하죠? H2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설탕물의 경우에는 뭐하고?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하고 누가 더해져 있는 거야? B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다?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의 이제 얘 메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얘네가. 자, 뭐라고 돼 있죠?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평 구간을 바로 뭐라고 해야게? 물질의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하죠. 다시 이 수평 구간을 물질의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하는데, 현재 온도가 100도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될까? 물이 되겠죠. 리퀴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위쪽이니까 수증기가 되시겠죠. 즉 물이 뭐가 돼버렸어? 수증기가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끓은 거죠. 그래서 100도씨는 끓는 점이 되는데 지금 물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소금물. 소금을 집어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었네. 그럼 이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하면 아마도 라면 국물이 되겠죠. 라면 국물.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비커를 준비하고 물 넣고 소금, 스프, 기타 등등 먼저 집어넣으면 끓는 점이 계속 뭐 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할 때, 다시 위쪽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다? 순물질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일정하다, 즉 수평 구간인 거고, 혼합물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우상향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죠. 자, 다시 갑니다. 끓는 점은 뭐 하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어는 점 자체는 뭐야죠?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잘 얼어 안 얼어? 잘 안 온다. 대표적인 예로 뭐 자동차에 뭐가 있을까요? 부동액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자동차에 뭐가 엔진이나 혹은 기타 부품 자체가 얼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는 점을 뭐 한다? 낮춘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물질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겉보기 성질,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자, 보세요. 여기는 죄다 뭐에 해당되는 거야? 온도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나 특정 온도, 다시 이야기하면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이제 같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는 끓는 점 자체는 다른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몇 도? 물은 100도가 되는 거고, 어느 점과 녹는 점이 몇 도가 된다? 0도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지만 뭐는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여러분은 되게 못생겼지만 저는 잘생겼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겉보기 성질, 잘생기면 박헌진, 못생기면 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얘죠. 밀도와 용해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 단원의 구성은 온도를 기반으로 한 누구?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 그리고 밀도, 용해도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 혼합물을 뭐 하자? 분리하자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자, 혼합물의 분리는 어떻게 되죠? 혼합물의 분리는 A하고 누가 있는데, 그렇죠? B가 이렇게 있죠? 썬다고.
누구를 기준으로? 물질의 특성을 기준으로.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마도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반드시 고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질의 특성 안에 이런 애들 포함시켜가지고 뭐를? 물질의 특성을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옆에 이제 예시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질소의 경우에는 다시 질소의 경우에는 몇 도? 질소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기름은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럼 각각의 특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제설제라는 게 있죠. 이 제설제는 뭘까요? 제설제는 겨울에 뭐가 내렸는데 눈이 내렸어. 근데 도로에 눈이 잘 녹겠어요? 잘 안 녹죠. 그렇죠? 그런데 제설제를 뿌리면 발열 반응에 다시 열을 밖으로 방출해서 눈이 잘 녹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자, 보통 문제 이렇게 쉽게 안 나오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1번 그래프, 두 번째 2번 그래프, 세 번째 자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3번 그래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번, 2번, 3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를 확인한다? 그렇죠. 이 X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Y축의 포인트가 같은 애들. 즉 2번과 3번은 뭐가 같아요? 자, 얘가 올라가는 온도라면 끓는 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같은 물질인 거고 1번의 경우에는 그에 반면에 끓는 점 자체가 뭐해? 더 높죠. 즉 2번과 3번은 같은 물질인데 1번은 뭐하다? 다른 물질에 해당된다. 자,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릴게요. 방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2번과 3번을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그럼 X축이 뭐고 Y축이 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다시 X축은 시간에 해당되고 Y축은 뭐에 해당된다? 끓는 점에 해당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해석할 때 X축에다 뭐만 그으라고? 선만 그으라고 해야겠죠. 그럼 봐. 자,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라고 가정하면 2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거고 3번은 길어진 거죠. 다시 갑니다. 이 친구를 봤더니만 자, 맞죠? 시간이 다르죠. 그렇죠? 10ml의 경우에는 더 빨리. 다시 20ml의 경우에는 느리게 갔죠. 즉 걸리는 누구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뭐가 된다? 질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질량이 뭐해지거나 많아지거나 질량이 뭐해지거나 많아지거나 혹은 불꽃의 세기 자체가 뭐해졌을 때 불꽃의 세기 자체가 적어졌을 때 시간 자체가 뭐해? 당겨줄 수 있으나 끓는 점은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끓는 점은 물질의 뭐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얘의 경우에는 그쵸 명확히 나와있죠. 물은 몇 도씨에 끓고 100도씨, 에탄올은 78도씨에 끓는데 미리 알아야지. 에탄올이 78도니까 자 에탄올은 서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뭐예요? 약하다는 거죠.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물이 있어. 물 분자들이 있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불타오르네 했어. 그러면 얘가 빨리 날아갈까? 빨리 못 날아가겠죠. 왜?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그러니까 분자 사이에 뭐라는 게 인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갑니다. 불을 질렀을 때 이 두 분자 사이에 인력이 커지면 잘 못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이유가 바로 뭐가 된다? 입자 사이 혹은 분자 사이의 인력 자체가 뭐해지기 때문이다?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되셨죠? 자, 다음 외부 압력과 이제 끓는 점의 관계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외부 압력의 대표적인 예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1번 압력 합수, 두 번째는 높은 산. 자, 생각합시다. 산이 있어요. 그러면 흔히 요 동네에 공기가 되게 많겠죠. 그렇죠? 지면 쪽에 공기가 되게 많을 거고 위쪽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겠지. 그럼 이쪽은 압력이 높은 거고 이쪽은 압력이 뭐죠? 낮은 거겠죠. 다시 이쪽은 압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압력이 좀 뭐해? 죄송합니다. 압력이 높은 거고 요 위쪽은 압력이 뭐죠?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높은 산에서 밥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낮아졌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끓는 점이 뭐해진다고? 낮아진다고. 정리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뭐는 끓는 점 자체는 뭐해진다? 높아진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압력밥솥의 경우에는 밥솥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의 압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뭐해진다? 낮아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압력밥솥과 뭐가 있다? 높은 산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물질의 종류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물질의 종류가 아니라 물질의 양과는 상관이 없지. 녹는 점과 어는 점 자체는 항상 일정한 거야. 그치? 즉 같은 물질이야. 예를 들어서 물이래. 물은 어는 점이 몇 도? 0도가 되고 그럼 반면에 녹는 점도 몇 도가 되겠어? 0도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 자체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반면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뭐해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밀도 있네. 밀도 D는 뭐분의 V분의 M이라고 이야기했노라. 그치? 그러니까 밀도는 뭐분의 부피분의 누가 해당돼? 이렇게 질량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같은 부피당 같은 공간 안에 입자가 몇 개가 있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럼 얘네가 이제 뭐가 같은 거야? 밀도가 같은 거야. 그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은 물질이 서로 뭐하다고?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이 왜 나오냐?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을 꼭 알고 있어야죠. 보세요.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지?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피분의 뭐에 해당돼? 질량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특정 부피 내에 얼마나 알게닌 개수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결정된다. 즉 밀도가 A라는 친구의 밀도가 B라는 친구의 밀도보다 컸어요. 그럼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돌아가서 밀도가 커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 부피가 일정하다면 밀도가 커지려면 당연히 누가 커져야 돼? 그렇지. 질량이 커져야겠죠. 다시 부피가 뭐한 상태야? 일정한 상태야. 밀도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돼? 질량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즉 똑같은 부피 내에 밀도가 크다는 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다시 갑니다. 자, 밀도가 큰 애는 어떻게? 아래로 가라앉는다 기억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물과 얼음은 반드시 틀리면 안 됩니다. 흔히 뭐는 밀도는 고체, 액체, 누구가 있는데 기체가 있는데 밀도가 가장 큰 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고체, 액체, 기체가 메인입니다. 그런데 얘네 때문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누구? 물이 있다고 물. 물과 누구? 얼음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죠. 자, 둘 중에 밀도가 누가 더 클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왜? 얼음은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구조?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요 사이에 뭐가 있어? 빈 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과 얼음 중에 누가 더 밀도가 더 크다? 물이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일반적인 물질의 경우에는 고체가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포인트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체죠.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종류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즉 H2라는 애가 있고 N2라는 애가 있어. 얘 누구야? 수소고 얘는 질소지. 다시 얘는 수소, 얘는 질소란 말이야. 그런데 수소가 요만해. 이렇게. 질소는 요만하다고. 이렇게 똑같은 공간 안에 얘가 몇 개가 들어가? 6개가 들어가면 얘도 몇 개가 들어가? 당황스럽겠지만 6개가 들어가. 종류랑 상관이 없다고. 종류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화학 2에서 배우세요. 자, 다시 갑니다. 기체라는 건 온도하고 누구? 압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부피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누구였어? 질량이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순물질의 밀도는 그치 양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밀도는 몇? 1인 거고 기준이죠. 두 번째 너네 집 뭐
뭐 마시는 물도 뭐야? 1인 거고. 그럼 우리 집 화장실에 있는 물과 니네 집 마시는 물은 같은 거야? 여튼 간에 자, 밀도는 몇이다? 1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당에 한번 잘 보세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기준값 자체가 뭐가 돼? 부피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애가 뭐가 돼? 질량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특히 이거 이제 애들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LNG와 그 다음에 뭐 여기 LPG가 있단 말이지.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L, N, G, L, P, G. 됐죠? 공기 기준으로 LNG는 위로 올라갑니다. LPG는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여기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LNG는 공기보다 가볍대. 위쪽에 설치하래 경보기를. 맞죠? N 위로 날아가고 있잖아. P 아래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LPG는 경보기 아래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고 LNG는 공기 위쪽,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날아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천연가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LNG가 있고 하나는 LPG가 있습니다. LNG는 위로 올라가고 LPG는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보기의 설치 장소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갑니다. 알루미늄과 철이 있어요. 자, 이 내용에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죠? 봤더니 이렇게 그어놓으면 되겠지. 맞죠? D는 뭐분의 V분의 M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가 되는 거니까 철 A도 철이고 B도 철이고 C도 철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는 뭐여야 돼? 같아야 되겠지. 다시 알루미늄 1, 알루미늄 2, 알루미늄 3이 있어. 그럼 각각 얘네도 다 알루미늄이니까 누가 누구는 다를 수 있다? 부피하고 질량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지만 누구는 자 아래쪽에 있는 밀도는 당연히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질에 뭐가 된다? 특성이 된다. 고유한 값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갑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미안하지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얘는 용해도라는 게 있죠. 용해도는 뭐지? 이런 거죠,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많이 봤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구? 비커. 얘는 소금. 됐죠? 녹아. 그럼 얘는 누가 될까? 소금물. 뭐 이런 애가 되겠지. 자, 얘는 녹이는 거니까 용매가 되는 거고. 얘는 녹는 애니까 용질이 되겠지. 그렇지. 용질. 자, 얘는 뭐가 될까? 녹아 있으니까 용액이 되겠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아까 용액. 설탕물은 뭐였지? 균일이었어. 균일. 기억하셔야 돼요. 균일 혼합물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시 뭐 있었어? 이야기했잖니? 1번 공기, 두 번째 용액, 소금물, 설탕물 뭐 이런 거. 흙탕물은 아니죠. 흙탕물은 불균일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했었지? 그렇지. 합금.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 됐죠? 자, 그래서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을 이제 나누는 거야. 자, 비커가 있는데 들찼네. 불포화. 꽉 찼네. 포화. 됐죠? 다시 들찼네. 불포화. 꽉 찼네. 포화. 됐죠? 들찼네. 불포화. 꽉 찼네. 포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비커를 있고 비커를 놔두고 여기다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지. 근데 이 소금이 잘 녹아, 혹은 설탕이 잘 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를 막 젓던가 아니면 어떻게 했지? 그렇지. 불을 가열하면 돼. 열을 가열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네가 이제 잘 녹겠죠. 그럼 다시 갑니다. 온도가 뭐해졌어요? 대답해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아요를 그래프로 표현하자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니까 잘 녹아요. 그치? 그런데 기준이 있지, 기준. 얼마에 잘 녹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100g이 있는데 100g 안에 5g이 녹았어. 그러면 200g이면 몇 g이 녹아야 되겠니? 물 100g에 소금이 500g 녹았다면 물이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소금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구 녹이는 용매의 양을 뭐해? 이렇게 기준 삼아 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원은 녹는 양은 이렇게 증가하시겠지.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x축이 항상 선거자고 얘기했죠. 그럼 얘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럼 포화니까 아래쪽은 불포화, 위쪽은 과포화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용해도 중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체 용해도 때문에 틀릴 예정입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이야기했던 소금은 고체니 고체니? 고체잖아. 그러니까 고체는 물에 잘 녹아요.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게 당연한 건데, 반면에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뭐 해죠? 낮아야 돼. 압력이 뭐 해야 돼? 높아야 돼. 대표적인 예시 뭐 있을까? 사이다 생각하라 그랬잖아. 다시 사이다의 경우에는 어디? 북극은 콜라가 있으니까, 그치? 남극에 있지? 남극 사이다. 남극에 있는 사이다하고 사막에 있는 사이다를 내가 너한테 줬단 말이지. 그럼 어디가 더 맛있니? 얘가 더 맛있지. 왜? 사이다는 누구에? 물에 누가 더해져 있지? 이산화탄소가 더해져 있잖아. 그래서 뭐가 돼? H2CO3, 즉 탄산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봐, 이 화학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물에 이산화탄소, 다시 얘기하면 기체가 녹아있잖아. 기체가 추운 동네에서 기체가 잘 녹는다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사이다는 이렇게 병이 있는데 병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와 열어놓은 상태가 있어. 그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사이다 김 빠지잖아. 이렇게 맛있겠니? 맛없겠지. 즉 이 병 뚜껑이라는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이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자, 봤더니만 우리는 뭘 비교해야 돼? A하고 C를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A하고 C는 둘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가 다르죠? 그렇죠. 얘는 차가워. 오. 그 다음에 얘가 맛있겠대? 이 말인 거지. 그치? 맞아? 그렇지. 그나마 얘가 맛있겠네. 왜 맛있을까? 얘는 온도가 뭐하니? 높지. 얘는 더 높아. 그럼 A하고 누굴 비교해? E를 비교했어. 뚜껑 열려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잘 녹았다? A가 더 잘 녹겠죠. 반면에 이 두 개만 이렇게 비교해보자. 그럼 하나는 뚜껑 열어놓고 하나는 뚜껑 닫아놨잖아. 그럼 이 뚜껑 닫는 게 바로 뭘 이야기해? 압력을 이야기하지.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아야 되니 다시 온도가 낮을수록 얘가 낮잖아. 압력이 높아? 그렇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 녹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건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뭐가 될 수 있다? B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자, 용해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보세요. 자, 점 A하고 점 B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만 설명을 할게요. 자, A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니 지금? 이거 기승 이야기했잖아. 자,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고, B는 뭐야? 불포화 상태잖아. 그지? 얘는 과포화, 얘는 불포화. 그런데 우리는 포화 용액을 만든데, 그럼 포화가 아직 안 됐네? 불포화 상태네? 다시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얘는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 X축, Y축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번과 4번이 되게 중요해지겠지. 자, 불포화 상태를 포화로 만들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물 100g 안에 용지를 많이 집어넣자. 용지를 많이 집어넣자. 반면에 그게 힘들면 뭐를 낮춰라?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그럼 더 충격적인 건 B가 온도가 낮아서 어디까지 가버려? 이렇게 A까지 가버리면 이만큼이 더 녹은 거야. 즉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될까? 밖으로 나오게 돼. 석출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볼 때는 반드시 그래프의 개형 중에 기울기가 겁내 높은 애를 보세요. 그래야지 무슨 일? 온도가 낮아졌을 때 잘 뭐가 될 수 있다? 석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다시죠. 다시. 용해도 곡선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렇게 기울기가 굉장히 뭐하네? 높은 애를 확인하라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높을수록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보이죠? 당연히 크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 여기 봐보세요. 자, 용액이 뭐야? 용액을 냉각시켜? 원래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냉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대. 그렇지. 이만큼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하단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만 질산칼륨이야. 질산칼륨 봤잖아 우리가. 그렇지? 기울기가 뭐하냐? 그렇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뭐하다? 큰. 그렇지. 기울기가 크니까 용해도 차이가 크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질산칼륨이야. 질산칼륨인데 상황을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니? 자, 오케이. 질산칼륨의 질량이 점진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치? 그런데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는 뭐해져? 더 증가하고 있지. 이게 무슨 말하는 거지? 결정이 시작하는 온도라는 게 결국은 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 다. 그죠? 예. 즉, 뭐가? 보시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누가 달라진다? 용질의 질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였죠? 질량이 증가해서 녹는 양이 증가한 거지. 뭐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래프 개형 흉 이렇게 된다. 다시 갑니다. 불포화 상태에서 과포화를 만들려면 온도를 뭐해라? 낮춰라.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된다? 석출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첫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문제를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문제 간략하게 찍습니다. 여기 보세요. 2번 보시면 물질이라는 애가 있는데 하나가 뭐였죠? 순물질, 또 하나가 혼합물. 고르다? 예, 비율이 있으니까 뭐가 돼? 균일 혼합물이 되죠. 개인적으로 B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있지? 공기, 두 번째 용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용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합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A의 경우에는 파생시키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순물질,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치? A를 순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순물질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치? 하나가 호흡 원소 물질과 화합물이 된다. 화합물은 알파벳으로 이야기하면 A, B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 눈에 띄고 있는 이제 이 친구. 자, 여러분, 암모니아 수는 NH3가 암모니아잖아. 그치? 거기에 4가 돼서 OH가 돼요. 수산화 암모니아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수평 구간. 얘 온도 뭐했어? 올라가고 있지. 끓는 점 뭐하죠? 높아졌네. 됐죠? 혼합물은 끓는 점이 뭐하죠? 높아지는 거고, 혼합물은 어는 점 자체가 뭐해진다? 낮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은 뭐하고? 오르는 거고, 어는 점은 뭐한다? 낮아진다 혹은 내린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화학 2를 배운 사람은 아실 겁니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랬죠? 100%. 자, A하고 B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니? 이거. 같은 물질이다. 그럼 C가 만약 100도라면 뭐 A, B는 뭐 78도가 되면 얘는 물이 될 거고 얘는 누가 돼? 에탄올이 되겠죠. 그런데 오케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 시간이 달라졌지. 즉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A하고 누가 있는데 B가 있는데 B가 더 끓는데 오래 걸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B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다시 A가 뭐 해졌어? 빨리 끓은 거지. 그럼 질량이 뭐 해줘야 될까요? 작아져야겠죠. 됐죠? 두 번째, 시간이 빨라서 그럼 불꽃의 세기가 불타오르네. 그렇지. 커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물질 A하고 물질 B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둘 다 100도네. 물에 해당되는 거고. 자, 여러분 9번 같은 거 틀리지 마세요. 9번은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어떤 물질 X라는 애가 있는데 끓는 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야 끓는 점 자체가 예를 들어 50도라고 시작. 됐지? 두 번째, 어는 점 자체가 뭐 MP, 녹는 점 자체가 예를 들어 30도라고 시작.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요. 무조건 수직선 그으세요. 수직선 그어서 숫자 높은 거 위에다가 그냥 대충 적고 숫자 낮은 거 아래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여기 50, 여기는 몇이? 30. 됐죠? 현재 온도가 15도라고 쳐. 그럼 15도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이렇게 별표 치는 거야. 됐죠? 그럼 물질의 상태가 지금 몇 개로 나눠진 거야? 3개로 나눠진 거지. 누구? 기체. 누구? 액체. 누구? 고체. 오케이. 15도짜리는 뭐가 된다? 고체가 된다. 되셨죠? 다시 갑니다.
자, 뭐야 이거 지금? 그치? B 보세요. 오호, 수직선. 예. 117.8. 예. 17. 되셨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 아래쪽에 바로 뭐가 되죠? 고체. 얘는 액체. 얘는 기체. 됐지? 자, 그 상태에서 A를 체크해볼까? A 78도 여기겠네. 여기 78도. 얘는 몇이야? 오, 끓는 점이 78도고 어느 점이 여기 있네. 뭐 마이너스 114. 우리 액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틈 사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다음 갑니다.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 질량 나눈 값이다. 오, 그렇죠. 자, 11번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 기울기 같은 애가 물질이 같은 겁니다. 됐죠? 왜? x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x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서로 같잖아. 즉 다시 이야기합니다. 특정 그래프 부피하고 질량인데 이 친구의 누가 같을 경우에 기울기가 같으면 당연히 누가 같아진다? 밀도가 같아진다.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아졌어요. 오 예, 얘는 뭐? 같은 물질이다. 뭐 이런 거 구하는 거고. 자, 4번 같은 대표 유형 이제 15가 이제 뭐 이런 게 중요해질 수 있죠.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20도시에서 몇 도시야? 20도에서 용해도 x하고 y. 그치? 20도가 어디 있니? 뭐 여기 있지 않을까? 그치? 뭐 이렇게 선 대충 그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빨갱이하고 파랭새가 있는데 각각 누가 더 높은지 체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문제의 본질은 뭘까? 아마도 자, 이 내용을 안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80에서 30도를 뭐 온도를 낮춘대.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겠지. 그럼 x의 경우에는 이만큼 석출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y의 경우에는 뭐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치? x의 경우에는 석출될 수 있으나 y는 이미 석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치? 뭐 그런 내용 확인하시라는 거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설탕물 누구라고? 균일 혼합물이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사는 밀도가 뭐하죠? 높은 애죠. 그쵸? 높은 애고. 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그쵸? 기체의 용해도 기억하라 그랬지? 고체 다르다 했잖아. 고체는 이렇게 되는 거고, 기체는 누구 생각하라고? 사이다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온도가 낮아야 되고요. 그치? 압력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기체의 용해도 꼭 기억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부피, 질량. 설마 이 그래프 이제 뭐 이렇게 x축과 y축을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찾으라고? 그렇지. 기울기가 같은 애를 찾는다. 자, 예. 뻐끔뻐끔. 그쵸? 아까 실생활 사례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뻐끔거리는 이유는 뭐야? 공기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 온도 자체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체가, 그치? 잘 녹지 않죠. 기체 용해도가 뭐죠? 낮아지는 거죠. 기체 용해도가 낮아진다. 뭐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왜? 여기 있잖아. 여름이라고 돼 있네. 되셨죠? 나머지는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고요. 지금의 이 그래프 22번에서는 자, B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거? 포화 상태고 A는 불포화 상태인데 얘를 뭐 하려고 해? 이렇게 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됐나? 그럼 얘로 온도를 낮췄어. 즉 B가 몇 도 낮아지면 40도 낮아지면 이만큼이 뭐가 돼? 석출된다. 뭐 이런 거죠. 즉 다시 A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좌표 평면에서 x축과 y축밖에 없다. 그러면 뭐 용지를 집어넣던가 온도를 낮추는데 메인은 뭐다?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뭐 이 정도 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수업 중에 꼭 질문을 하시고요. 자, 이 친구 보세요. 자, 이거 뭐야 이게? 자, 물 넣고 충분히 가열을 했을 거 아니야. 가열했겠지? 그럼 여기 수증기가 겁내 많아지지 않을까? 그치? 수증기가 많아진 상태에서 찬물을 부었네? 찬물을 부으면 뭐가 낮아져? 압력이 낮아지지? 그렇지? 압력이 뭐해졌어? 낮아졌어. 끓는 점이 뭐해져? 낮아져. 이해되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찬물에도 이 물이
원래 몇 도씨에서 끓여야 되는데 뭐 100도씨에서 끓여야 되는데 되게 오버해서 이야기하자. 만약에 끓는 점이 몇 도가 되고서 50도가 됐다고 치자고. 뭐가 낮아져서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끓는 점이 이렇게 낮아진 거야. 근데 현재 요 물이 몇 도라면 80도라면 얘는 50도가 끓는 점이니까 다시 끓겠죠. 그래서 찬물로도 물을 끓일 수 있다라는 가장 루틴한 문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9번 이런 거 틀리지 말자 그랬죠. 어떻게? 선 긋고 띡띡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도에 고기의 20도가 어디 있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계속 말하네. 어이씨, 뭐 나오는 것만 나오네 계속. 그치? 자, 이 내용까지 하시겠습니다.